이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사를 가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 물품을 사셨을 거예요. 택배 영수증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명확한 게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이 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가 아파트가 이제 한 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단독 명의가 한 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세대 구성원을 하고 있었던 장녀분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이런 것들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제 주택은 세대 단위로 묻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가 주택가 세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장녀분이 이제 세대를 독립하고 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결국은 비과세를 받으셨던 이 케이스가 뉴스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이슈가 됐던 건 결국 장녀분의 이 세대 분리가 과연 적합했느냐죠. 세법의 법령만을 따지게 되면 이 세법의 세대 분리를 어떻게 따지느냐, 만 30세가 넘었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을 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이가 상관없이 이 소득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이죠. 그러니까 1인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준 중위소득이 한 194만 원 정도인데, 그럼 40%면 월마다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독립된 세대로 봐주거든요.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많은 걸 지금 포착할 수는 없지만 장녀분의 나이가 만약에 만 30세가 넘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독립적인 혼자서 1인 세대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30세가 안 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이 월 80만 원이 넘었다라면 세대 분리 요건은 충족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택수를 하나를 이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을 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죠. 이 비과세를 받기 전에 당연히 이 과정을 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비춰지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장녀의 세대 분리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느냐거든요. 이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이 장녀가 세대 분리를 한 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주소상으로만 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탈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를 정말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실거주를 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그 원리 원칙을 어떻게 벗어나서 더 추징을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망가뜨리고 어쨌든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을 저는 명확히 지켰는지를 과세관청에서 만약에 확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게 오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탈세가 아니라 오히려 절세 포인트로 잘 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적에서도 이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실무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둔 거죠. 근데 자기가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부모님도 주택이 한 채만 있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 측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만 봤을 때는 2주택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모와 본인이 세대 구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중과세를 추징을 한 케이스죠. 그러면 실거주를 이분이 입증을 하는 게 이제 이슈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사를 가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 물품을 사셨을 거예요. 그럼 택배 영수증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명확한 게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이 떠요. 동이 크게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동이 다른 것에 대한 기지국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추징에 대해서 소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분리된 거고 주소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었군요. 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일시적이면 그 세대 분리 요건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일지소득을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찰나가 양도일 전후로 너무 짧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소득이란 건 결국은 자기의 혼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돼야 되는데 고작 3개월 그렇게 소득이 생겼고 앞으로 쭉 지난 미래의 시점까지는 이 조사 시점은 분명 양도일 이후에 오래된 시간 이점에서 볼 텐데 한 3개월 정도 소득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때의 소득이 하나도 없었음을 어떻게 그러면 생활 영위를 했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말 그대로 이제 실질과세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좀 펼쳐지는 거는 그 날짜만 세대 분리하고 다시 또 전입을 하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그 실질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추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대 분리한 그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세대가 분리됐었는지를 과세관청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세액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한데 그 며칠 사이만을 고작 세대 분리를 해놓고 내가 세대 분리를 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좀 타당성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잠깐만 주소를 누군가에게 빌렸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거가 이제 다양하게 많은 루트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기지국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해봤을 때 의심 사례로 충분히 밝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은 사실 웬만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안 하시길 권해드리죠. 그리고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부 간에 이제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혼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법률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이 상대방인 이제 남편,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주택을 팔았다 한다면 이 남편도 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내분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2주택 중과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금 사례에서 봤듯이 자녀분들의 세대 분리가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냐면 이 첫 번째 요건은 말씀드렸지만 30세 이상으로 분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20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때 첫 번째로는 20살부터 30살 전에 혹시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대 분리가 되겠죠. 세대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혼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혼자서 소득을 벌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매년 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한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결국은 독립적으로 그 소득을 본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주는 바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결국은 유학이나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소를 분리해 놓더라도 세대 분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